우간다는 종종 아프리카의 진주라 불리며 장엄한 산맥, 고요한 호수, 울창한 숲, 그리고 풍부하고 활기찬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매력을 자랑합니다.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이 나라는 약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숨이 멎을 듯한 자연 경관과 따뜻한 국민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간다의 매력은 특히 여성들의 눈부신 자연미로 더욱 돋보이며 혼인 전 순결 검사를 포함한 전통적인 관습들로 그 문화적 깊이를 더합니다. 이 관습은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아기 독수리의 특집에서는 이 매혹적인 나라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14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14. 우간다 여성의 우아함을 기리다. 우간다 여성들은 풍만한 체형, 빛나는 피부, 독특하고 우아한 존재감으로 정의되는 매혹적인 자연미로 널리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비율과 매끄러운 피부, 풍성한 엉덩이 등의 특징은 우간다 안팎에서 아름다움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국가적 자부심을 반영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사는 전통 춤에서부터 현대 패션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곳곳에서 드러나며 언론, 음악, 지역 행사에서도 자주 조명됩니다. 우간다 관광청은 이러한 자연미가 가진 문화적 및 경제적 잠재력을 인식하고 우간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2019년 관광부 장관 고드프리 키완다는 미스 커비 우간다, 미스 커비 우간다 대회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신체 긍정성을 장려하고 세계적인 미의 기준을 재정립하려는 대담한 시도로 우간다 여성 특유의 매력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문화적 축제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농촌 마을이든 번화한 도시든 우간다 여성들은 자신감과 우아함을 몸소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외모와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은 분명하며 그 존재는 국내외에서 끊임없는 존경과 찬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강인함, 존엄성, 여성성이라는 가치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우간다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13번째, 우간다에서는 곡선미가 아름다움의 기준이다. 우간다 문화에서 아름다움은 서양의 이상과는 매우 다른 관점으로 정의됩니다. 많은 서양 사회가 날씬한 몸매를 이상으로 여기는 반면 우간다는 풍만한 체형을 매력의 구현으로 받아들입니다. 반투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와 다양한 민족 집단들 사이에서 곡선미는 단순히 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풍요, 건강, 다산의 강력한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우간다 남서부 지역, 특히 바냥콜레, 바냔코레. 사람들 사이에서는 젊은 신부가 결혼 전 고열량 식단을 따르는 전통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관습은 신부가 체중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결혼 생활과 출산이라는 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보다 풍만한 체형은 성인으로서의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시각적 표시로 간주되며 신랑이 미래의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에서 여성의 몸은 그녀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자부심의 원천이 됩니다. 2018년 마케레레 대학교에서 수행된 주목할 만한 연구에 따르면 우간다 중부 지역 남성의 76%가 풍만한 체형의 여성을 선호하며 이러한 신체적 특징을 사회적 지위, 성숙함,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연관지었습니다. 비만과 당뇨, 고혈압과 같은 관련 질병에 대한 공공보건 논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곡선미에 대한 문화적 존중은 여전히 강력하고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곡선은 단순한 아름다움의 기준을 넘어 전통과 가치,
그리고 인간의 몸에 대한 아프리카적인 감각을 반영하는 깊이 있는 문화적 선언입니다. 12번째, 우간다. 여성은 가족 생활의 중심축이다. 우간다 사회에서 여성은 가정의 중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이정표가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성숙과 사회적 성취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소녀들은 책임감 있는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기 위한 길로 이끌어지며 안정적이고 양육적인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을 배웁니다. 이러한 준비는 주로 이모나 고모와 같은 나이 많은 여성 친척들로부터 이루어지며 그들은 문화적 멘토로서 요리와 육아, 가사 관리,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섬세한 사회적 관습까지 가르칩니다. 전수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바로 존중입니다. 특히 어른과 배우자에 대한 존중입니다. 소녀들은 어른을 맞이할 때 무릎을 꿇고 인사하도록 배웁니다. 이 제스처는 겸손, 감사, 경외심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전통은 결혼 생활로도 이어집니다. 우간다의 아내는 남편이 집에 들어설 때 무릎을 꿇고 맞이하며 신발을 벗겨주고 하루가 어땠는지 묻기도 합니다. 이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 배려, 세심함을 표현하는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작지만 의도적인 의식들은 강한 가족 유대를 강화시키며 가정 내 조화, 지지, 상호 존중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우간다 여성은 단순한 보살핌을 넘어 감정적 중심이자 도덕적 길잡이로서 가족의 성격과 미래를 형성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일상적인 집안일을 넘어 훈육을 주입하고 전통을 보존하며 변함없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농촌 마을이든 현대 도시든 관계없이 그들의 역할은 여전히 중심적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우간다 가족 생활의 토대가 됩니다. 11번째, 일부 다처제는 여전히 문화적 현실이다. 우간다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특히 농촌 지역과 특정 민족 공동체 내에서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전통입니다. 이 관습은 결혼을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결합이 아닌 가문을 보존하고 혈통을 확장하며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로 보는 오랜 문화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것은 남성의 사회적 지위, 부, 그리고 대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잘 알려진 예로는 무사하지 코세, 무사하지 코세라는 70세의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12명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100명 이상의 자녀를 둔 인물입니다. 그의 첫 결혼은 1971년 경제적 번영기였으며 이 시기에 그는 점점 커지는 가정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재정 상황이 변화하면서 그는 점차 가족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대가족 양육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유명 사례로는 살롱고 니콘 아빕세두, 살롱고 니콘 아빕세두가 있습니다. 그는 2명의 쌍둥이 자매를 포함해 7명의 여성과 화려한 결혼식에서 동시에 결혼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일부 다처제가 여전히 공개적으로 실행되며 남성성과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많은 이들에게 축하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우간다 인구의 약 40%가 일부 다처제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대법 체계와 여성 인권 단체들은 이 제도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이러한 결혼은 여전히 많은 우간다 공동체의 전통적 구조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 관습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일부 다처제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조상들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위이며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 정체성, 지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문화적 실천입니다. 10번째 전통 결혼식에서의 순결검사. 우간다 남서부 일부 지역, 특히 바냐콜레, 바냔코레, 민족 사이에서는 혼인 전 순결검사라는 오랜 전통이 여전히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전통에 따르면 신부의 아버지 쪽 고모가 결혼식 전에 신부의 순결을 확인할 책임을 집니다. 이 행위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결혼이 명예롭고 순결한 기반 위에서 시작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랑 측 가족이 결혼 당일 밤 신부의 순결 확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 의식은 외부인에게는 시대착오적이거나 사생활 침해로 보일 수 있지만 해당 공동체 내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이는 단순히 신부의 순결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문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바른지를 보여주는 행위로 여겨지며 결혼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진지하게 다뤄지는지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통은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가족의 유산을 지키는 데 있어 여성 어르신들의 영향력과 역할을 강조합니다. 인권 옹호 단체들의 비판과 도시화된 지역의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은 여전히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살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관습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순결과 존중을 중시하는 결혼의 의미, 사회적 기대, 성 역할에 깊이 연결된 우간다 고유의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9번째 자전거, 농촌 교통의 중추. 우간다의 많은 지역, 특히 시골에서는 자전거가 이동수단으로 가장 선호된다.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이고 자동차 가격이 비싼 상황에서 자전거는 실용적이고 저렴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캄팔라 같은 도시에서는 자전거가 거리에서 흔히 보이며 사람부터 물건, 가축까지 실어 나르며 교통 속을 누비고 다닌다.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는 자전거가 시장, 학교, 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간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촌 가구의 60% 이상이 최소 한 대의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차량을 보유한 가구는 7%에 불과하다. 자전거는 농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농부들이 옥수수, 감자, 바나나 같은 농산물을 최대 100파운드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에는 대나무 자전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자전거는 가볍고 친환경적이며 현지 재료로 제작되어 전통적인 금속 자전거에 대한 녹색 대안이 되고 있다. 8번째 전기차 혁신을 선도하는 우간다. 우간다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자체 전기차를 생산한 국가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마케레레 대학교의 학생들과 연구원들이 개발한 키이라 이브는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2인승 전기차다. 이 차량은 일반 가정용 콘센트를 통해 완전 충전이 가능하며 최고 시속 200km 124 마일 퍼 아워에 도달할 수 있다. 가격은 $10,000에서 $110,000 사이로 여전히 많은 우간다인들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서구 시장의 유사한 전기차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이 진보는 우간다를 친환경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로 부각시키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7. 우간다, 아프리카 최대의 난민 수용국. 우간다는 180만 명이 넘는 난민에게 국경을 열어준 아프리카 최대의 난민 수용국으로서 연민과 포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기타 분쟁 지역에서 벌어지는 지속적인 충돌을 피해
안전과 새로운 삶을 찾아 우간다로 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간다 난민의 약 86%가 여성과 어린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아무것도 소지하지 않은 채 외상적인 상황을 피해 오직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만을 품고 도착한다. 이에 대응해 우간다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인도적인 난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난민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와 무상 공교육, 공공의료 이용권을 제공하여 단순한 생존을 넘어 우간다 공동체 안에서 통합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놀라운 접근 방식은 국제적으로 큰 인정을 받았으며 인도주의 단체들과 유엔으로부터도 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관대함은 현지 인프라, 학교, 의료시설, 천연자원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간다는 여전히 이러한 약속을 지켜가고 있으며 이는 연대, 공감, 환대를 중시하는 우간다의 깊은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다. 6. 농업의 풍요와 비옥함. 비옥한 화산 토양, 풍부한 강수량, 그리고 광범위한 하천망 덕분에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농업 생산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농업은 단지 중요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중추로 전체 인구의 약 70%가 종사하고 있으며 수백만 가구의 주요 생계 수단입니다. 우간다의 농업 생산은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바나나는 주식으로 마토케와 같은 요리에 매일 사용되며 커피는 대담하고 풍부한 맛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가의 주요 수출품입니다. 그 외에도 차, 담배, 면화 등의 주요 작물이 있으며 이들 모두는 우간다의 외환 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농이 농업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생계용 작물과 국내외 시장에 판매되는 상품 작물을 가족 단위 농지에서 재배합니다. 동아프리카의 곡창지대로 종종 불리는 우간다는 천혜의 자원 덕분에 연중 농사가 가능한 이상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작물 질병, 가격 변동과 같은 도전 과제가 존재하지만 국가의 농업 잠재력은 여전히 막대합니다. 기술, 인프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면 우간다는 식량 안보와 농업 비즈니스 분야에서 지역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야생동물과 자연의 안식처. 야생동물과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간다는 생물 다양성의 보물 창고입니다. 이 나라는 5,000종 이상의 식물과 1,000종 이상의 조류를 자랑합니다. 울창한 열대우림부터 탁 트인 사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태계는 놀라운 동물 군집을 지원합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명한 부인디 불가침림은 지구상에 남은 산악 고릴라의 거의 절반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우간다의 국립공원에는 사자, 표범, 코끼리, 그리고 보기 드문 나이라고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추적하거나 안개 낀 정글 속 트레킹을 즐기든 우간다는 자연과의 잊을 수 없는 만남을 약속합니다. 내 빅토리아호 거대한 담수의 보고.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에 걸쳐 있는 빅토리아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담수호이며 면적 기준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약 69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호수는 어업, 운송, 농업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에게 중요한 자원입니다. 또한 빼어난 경관, 평화로운 섬들, 그리고 풍부한 생태계 덕분에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특히 우간다의 세세 제도는 고요함과 풍부한 문화로 유명합니다. 빅토리아호는 생명의 원천이자 자연의 경이로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3. 석유와 천연가스에 숨겨진 부.
우간다 서부, 특히 알버트호 인근 지역의 지해는 아직 거의 손대지 않은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존재합니다. 이 미개발 자원은 우간다 경제의 미래를 전환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도로, 전력망, 공공서비스 등 국가 기반 시설의 필수 개선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원의 발견은 광범위한 기대감과 신중한 낙관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랫동안 농업이 경제를 지배해온 나라에서 에너지 산업 진출은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우간다의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석유부는 책임있게 관리된다면 빈곤을 줄이고 교육과 보건 접근성을 개선하며 국가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는 심각한 도전도 따릅니다. 환경운동가들은 특히 야생동물 서식지와 자연보호구역 인근 지역에서 석유 추출이 우간다의 섬세한 생태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풍부한 생물 다양성으로 둘러싸인 알버트호 자체는 어업 공동체와 지역 농업의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오염이나 훼손이 발생하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자원 부국에서 반복된 부패와 관리 부실의 위험도 항상 존재합니다. 강력한 거버넌스, 투명한 계약, 책임 있는 리더십 없이는 석유의 약속이 불평등, 갈등, 착취로 빠르게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간다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명확한 정책, 신중한 계획,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가 있다면 이 숨겨진 불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다루어진다면 이 자원은 경제적 격차를 확대시키고 되레 보호하려는 환경과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악고릴라의 피난처. 자연 서식지에서 멸종위기 산악고릴라를 볼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서도 드뭅니다. 그리고 우간다가 그중 하나입니다. 울창하고 신비로운 부인디 불가침림은 전 세계에 남아있는 고릴라 개체수의 약 절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빽빽한 숲을 트레킹하며 온순한 거인들과 마주하는 경험은 종종 인생을 바꾸는 순간으로 묘사됩니다. 우두머리 실버백이 이끄는 밀접한 가족 단위로 살아가는 이 고릴라들은 강인함과 복잡한 사회성으로 경외감을 자아냅니다. 우간다의 보존 노력은 이들의 미래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언어와 문화적 풍요의 땅. 우간다는 30개가 넘는 토착 언어가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와 문화의 모자이크입니다. 이러한 언어적 다양성은 민족적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루간다는 수도 캄팔라를 포함한 우간다 중부 지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영어는 정부, 교육, 상업의 공식 언어로 사용되며 스와힐리는 특히 북부와 동부에서 무역과 지역 간 소통을 위해 널리 활용됩니다. 대언어적인 우간다 사회는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고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국가 정신을 강화합니다. 우간다는 정말 놀라움과 매력으로 가득한 나라죠. 그렇지 않나요? 이번 여정이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전 세계의 독특한 문화를 계속 탐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